저는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로에 살고 있는 서양화 장로 권경애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미술 선생님이 꽃병을 그렸는데 굉장히 잘 그렸다 하고 칠판에 붙여주셨어요. 그때는 내가 성악을 하고 있었으니까 기분만 좋은 것으로 그냥 가지고 있었죠. 고3 초까지 이제 음악 공부를 하다가 편도선염을 많이 심하게 앓았어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자신이 없어져 가지고 수학과를 갈까 뭐 지리과를 갈까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 우리 이리여고에는 전문 카운슬러가 계셔가지고 진학 상담을 해주셨는데 이제 내가 가니까 그림을 그려라. 너는 그림을 그려라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본 일도 없고 또 우리 학교에는 너무나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교학과 가려고 했는데 이제 집에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다시 또 카운슬러 선생님을 찾았는데 아니 아직도 그림을 안 그리고 있느냐. 지금 그려도 절대 늦지 않다. 너는 나중에 내 얘기 할 거다. 그리고 그 오해평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적성검사 그 데이터를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놀라고 아주 굉장히 높은 그런 선적 감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그래도 절대 늦지 않으니 그림을 시작해라. 그래서 그때 고3, 그러니까 1968년도 6월 27일 날 처음 데쌍이라는 걸 했죠. 저희 어머니는 공부를 별로 못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18살에 우리 어머님께서 정려가 되시려고 그 원불교에 입교를 해요. 근데 이제 외할아버지가 끌어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어머니로서 사셨는데 그냥 나는 이제 저희 어머니로만 인식을 했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그 진면목을 저희한테 보여주셨죠. 가족 사진은 다 놓고 그 원불교에 갔던 그 사진이 성경책에 딱 있으면서 우리를 굉장히 충격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닌 한 인간으로 스승으로 그때부터 생각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냥 나를 그냥 지켜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지 어머니에게 그렇게 깊은 사상이 있었다는 건 인식을 못하고 살았죠. 그리고 절대로 큰 소리로 나를 부르지도 않고 큰 소리로 안 웃고 울지도 않으시고 항상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게 어머니의 그냥 본성이었어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제가 잘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총학생회 부회장을 해서 당연히 은행으로 취직이 됐어요. 그런데 은행으로 가면 그림을 못 그릴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갔죠. 그러니까 졸업할 날까지 취업이 안 됐었는데 이제 우리 그 교수님이 인천에 내 친구가 교장인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왔는데 지금의 서인천고등학교예요. 거기에 갑작스럽게 취업이 됐죠. 대학 다니면서 나는 결혼할 때까지는 대학교 강단에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선생님만 하면은 어려울 것 같으니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수업을 못 빼준다 그래서 바로 사표를 냈죠. 그때부터 이제 지금 이 현대미술학원이라는 요거를 이제 인수 맡아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그 유학을 가려고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뭐 전세를 잘못 들어가지고 유학도 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이 현대미술원을 계속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나도 이제 국내 대학원을 잘 다 마치고 이렇게 했죠. 대학원은 이제 대학 강의를 해야 되겠네 하는 걸로 갔는데 이제 표승현 교수님이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작품도 구상으로는 국무총리상 또 추상으로는 대통령상 이렇게 받으신 분이니까 제가 갔는데 야 너는 20세기 사는 사람이 19세기 그림을 그리고 있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날부터 와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추상을 80호짜리를 한 6, 7점 뭐 100호짜리 세워놓고 화실에 쭉 세워놓고 추상이 되는 걸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을 한번 오시라 그랬죠. 선생님이 이제 구경 삼아 인천에 오셨는데 화실에 들어서자마자 굉장히 놀라셨죠. 이거 네가 한 거냐? 네. 야 우리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선생님이 소주잔에 술을 하나 탁 부어주시더니 내가 여기에다가 내 예술성과 모든 관을 담았다. 이거 한 잔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소주라는 건 뭐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그래요? 그러고 그냥 단숨에 키니까 선생님이 막 웃으시면서 홀짝홀짝 먹지도 않고 다 마신다고 아주 1대1로 많은 추상미술에 대한 대화를 해주셨고 성신의 유경채 교수님이 나와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현대미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명방 스님이라고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 또 나와서 미학,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동철 교수님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판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판화과 대학원, 판화가 생겼는데 그때 이제 조교를 하면서 대학원생들이 별로 없으니까 저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현대미술을 접하고 이렇게 했죠. 어머님이 2000년에 돌아가시면서 너무 놀랬죠. 그날 밤에 내가 이 프레스기를 밤새 돌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날로 이제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종이 놓고 그냥 어자를 쓰면 엄마가 오시는 것 같고 니자 쓰면 또 가시는 것 같아서 계속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써 나갔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지 어머니라는 글자만으로도 내가 어떤 회화의 세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쭉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20년간을 쓰고 있죠. 근데 그 사이에 나의 어머니에서 우리의 어머니 그 다음에 이 모든 만물의 근원 태어나게 하는 그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거에 이제 다 승화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자 하나만으로도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나에게 이제 영향을 끼친 그런 분들은 이제 어머님이 이제 상선약수라고 하는 걸 남겨놓고 가셔서 그때부터는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보다 난 대학원에서 많이 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그 하동철 교수님하고 같이 판화과를 만들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여러 가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런 세계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여성작가회를 1983
93년도부터인가 내가 들어가서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줄을 이뤄서 멤버였고, 이제 저는 이제 대학 강의를 그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뭐 우리들끼리 이렇게 작품 내고 이런 거보다 좀 더 좀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계 여성미술제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여성들이 작품이 우리 인천에 와서 전시하고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획을 시작을 했죠. 1996년도에 인천 여성미술 비엔나레를, 그때는 이제 박람회라고도 하고 인천시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안 됐죠. 더더군다나 또 IMF가 왔잖아요. 2000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모든 일을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3년상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인천 여성미술 비엔나레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인천 여성들 103명 모여서 하고, 전국에 있는 여성 작가들 하는데 이제 그 평론가 20분이 추천을 하게끔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 여성 미술 비엔나레로 나가서 2007년, 2009년, 2011년, 그러니까 11년에는 세계적인 큐레이터 이제 제인 화버 씨가 오셔서 이걸 세계적인 반열로 올려놓으셨죠. 뭐 김성희 교수, 김미진 교수, 그다음에 양은희 박사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남성으로서는 이제 우리 여기 현대미술학원 출신이기도 한데 지금 미국에서 독립 큐레이터로 있는 그 한행기 씨가 맡아서 이제 조율전이라고 남성들도 같이 참여하게 하고 그런 전시를 했고, 그 뒷받침에 우리 여성들이 개인전을 하겠다고 돈을 내서 그 자부담을 충당해서 일을 했죠. 좋은 전시가 열렸었죠. 인천 여성미술 비엔나레가 지속되었으면 참 좋았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이거 하나밖에 없었고, 또 세계 여성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여기에 오고 싶었던 작가들도 많이 있어요. 초대되기를 바라던 작가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이 비엔나레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이 지역에서도 시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고, 작가들도 역시 거기에 이제 참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지원 체계가 되지 않으면 비엔나레는 계속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의 리더가 좀 더 문화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여성미술 비엔나레를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 제인 화버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거를 기획해 주실 정도가 됐는데, 얼마나 많은 큐레이터가 우리 한국을 방문할 수 있으며 한국의 여성 큐레이터며 이런 사람들이 이 비엔나레에서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계기가 차단된 게 굉장히 아쉽죠. 그 다음 또 더 중요한 거는 인천 여성미술 비엔나레에 와서 인천에 있는 작가들을 사람들이 보게 됐을 텐데, 응? 남녀를 불문하고 좋은 작가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통로도 될 수 있었을 텐데, 다른 나라 큐레이터들도 오고 이렇게 아주 멋진 장이 계속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돼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어떻게 보면 하루에 서너 시간씩밖에 안 자고 계속 일을 했는데, 그래도 제카엠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그 큐레이터들이 전 세계 미술제에 인천 여성미술 비엔나레를 포함시켜서 베니스 비엔나레부터 120년 동안의 그 현대미술의 발생 또는 주목할 거에 이 인천 여성미술 비엔나레가 들어갔다는 이런 사실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 거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좀 퀘션을 던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한 2014년 이때부터 추급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추급권을 해놓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 미술인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이렇게 요청을 해서 문광부에서 하겠다고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근데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됐거든요. 외국에서는 4후 60년인데 우리는 4후 30년이라도 하면 부모가 예술가일 때 자녀들이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작가도 자기 작품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조금 전에 바로 그 여권 통문이라고 하는 거, 1898년도에 그 북촌에 있는 김소사, 이소사라는 분이 한 300명의 연명을 받아서 여학교를 세워달라. 그리고 우리도 직업을 갖고 싶다. 직업권, 참정권,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통문을 했어요. 황성신문에. 그것이 살아있어서 그 근거로 몇 년간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이제 2018년도에 그걸 알고, 아, 우리 미술계만 거기에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의학계, 과학계, 뭐 법조계 다 여성들이 거기에서 협력하고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이제 한국 여성미술인 120인전을 이제 국회에서 한 달간 진행하면서 국립여성사 박물관 세우고 여권 통문의 날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거를 그 안에서 계속 했죠.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여권 통문의 날이 9월 1일로 확정이 법적으로 제정이 됐어요. 국립여성사 박물관도 원래는 용산에 하고자 했는데 여성정책연구원 거기에 부지를 쓰게 됐고, 설계 예산에 3억을 받아서 이제 착수하게 됐어요. 이제 하고자 하는 거 하나는 추급권을 어떻게든지 통과될 수 있을 때까지 좀 협력을 할까 해요.